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릴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고객분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좀 고민할 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한 지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이 중개업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매했던 것들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재매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도 차익이 생겼는지, 그리고 운영은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선택을 했을 때 양도 차익도 생기고 운영하는데 별 무리도 없더라, 이제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셔갖고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그 지역에 임대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실 없이 잘 돌아가게끔 해서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조건은 거기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젊은 층들이 임대를 넣잖아요. 다 편의시설이 가깝고 지하철역이 가깝다거나 다 이런 거를 원하게 됩니다. 어떤 곳이 입지가 좋냐는 거는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아니면 한눈에 딱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상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상권에 가깝게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신다면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오피스가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둔상권에 이제 이런 오피스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있지만 둔산동이 이제 시청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도 형성돼 있고 오피스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즘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에 두 가지 요소들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자취방의 대표적인 그 수요자라고 하면 대학생들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수익형 부동산의 위치가 대학교에 또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근접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깨끗하고 한적한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은 임차인들을 잘 받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 건물을 사야 된다. 이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당장에 내가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판매를 할 때입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매가도 당연히 낮아질 거고 그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요. 나중에 팔 때도 양도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겠죠. 현금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냐. 현금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금 투자 금액이 많아서 전세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월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전세 개수가 어느 정도 껴있어야 현금 투자 금액이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전세 개수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뭐 물론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금 투자 금액을 너무 적게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 좀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 현금 투자 금액 대비해서 전세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는지, 그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매입하는데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떤 건물은 내가 현금을 3억을 투자하는데 전세 개수가 3개밖에 안 되고, 또 다른 건물은 3억을 투자했는데 전세 개수가 6개다. 전세 개수가 3개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보증금 반환하는데 부담이 많이 적겠죠.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고 하면은 전세의 개수가 적은 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의 구조는 옹벽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옹벽을 잘라낸다거나 이러면 건축 허가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구조가 잘 나온 집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할 때 구조가 좋다면은 구조 자체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 도배장판이나 뭐 가구, 옵션 같은 것만 좀 교체를 해주면은 이제 새 집처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건물의 연식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건물이 막 10년 이상 된 건물이다 그러면 하면서 수리 비용도 좀 들어가겠구나, 어떤 걸 고쳐야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좀 되어져 있는 집인지,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월 수익을 뽑다가 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매입을 하자마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집이다 생각을 하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집인지 그걸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룸 구성이라고 해놨는데 원룸이 많은지 투룸이 많은지 1.5룸, 3룸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확인해 보는 건데, 전세 수요가 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투룸이나 3룸 위주로 된 건물들보다는 원룸이나 1.5룸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좀 유리한 편입니다. 선택을 하실 때 투룸이나 3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3층짜리 건물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걸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물이 4층이나 5층까지 가는 건물이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주인 세대 임대를 놓을 때나 아니면 내가 주인 세대 거주를 할 때, 이럴 때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임대 놓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자면, 입지 부분에서 내가 매입하려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 상권에 가까이 있는지의 여부, 두 번째로는 내가 현금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전세 개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세 번째로는 룸 구성이 원룸이나 1.5룸 위주인지, 인테리어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되어져 있는지, 이 정도까지를 고려를 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